혹시 성공이란 단어 들으면 어떤 브랜드가 떠올라요? 뭐 벤츠부터 아르망디, 돈피리뇽까지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아마 이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브랜드 앞에 성공이란 단어가 붙게 된 걸까요? 자, 오늘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 모든 일반인들의 꿈이자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하나쯤은 갖고 있는 브랜드, 롤렉스입니다. 도대체 롤렉스가 왜 어떻게 했길래 세계 최고의 시계 브랜드가 됐을까요? 혹시 영화 포드 앤 페라리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은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미국의 공산화의 상징이고 페라리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의 상징인데요. 그래서 두 회사가 경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 이런 게 나와요. 제임스 본드는 포드를 타지 않는다. 우승을 하는 페라리를 탄다. 페라리는 승리라는 의미를 차에 둔다. Enzo Ferrari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greatest car manufacturer of all time. Is it because he built the most cars? It's because of what his cars mean. Victory. Ferrari wins at Le Mans. People, they want some of that victory.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서 뽑아내는 평범한 포드 자동차가 아니라 승리라는 가치를 가진 페라리를 살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롤렉스도 자동차에 가치를 넣은 페라리처럼 시계에 성공이라는 가치를 넣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롤렉스는 여성 최초로 도버 헤어 펜단에 성공한 메르세데스 글리치에게 롤렉스를 후원해서 세계 최초 도버 헤어를 건넌 여성에게 롤렉스가 있었다라고 광고를 하고, 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복에 성공한 에드먼드 힐러리한테 롤렉스를 후원해줘서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힐러리에게 롤렉스가 있었다고 광고를 해요. 이렇게 롤렉스는 세계 최초의 사람들한테 롤렉스를 후원해서 성공이란 가치를 넣었고요.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테니스 왕자 로저 페더러에게도 롤렉스를 후원해서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한테도 롤렉스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한테 롤렉스가 있다는 걸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저 롤렉스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또 성공을 한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 사기 시작하면서 롤렉스 이꼴 성공이라는 가치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럼 시계 브랜드 롤렉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롤렉스를 창업한 사업가 하인스 윌스 도르프 먼저 알아보고 올게요. 롤렉스를 창립한 하인스 윌스 도르프는요 1881년 독일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는데요. 근데 한스가 12살이 되는 해인 1892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서 삼촌 밑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스의 삼촌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하셔서 한스를 포함한 3남매 모두 독일 명문 기숙학교에 입학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스는 이 학교에서 모국어인 독일어를 포함해서 영어와 불어까지 배우게 돼요. 그렇게 1900년 19살이 된 한스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 회중시계를 수출하는 스위스에 있는 시계회사 쿠노코르텐에 입사하게 돼요. 그리고 쿠노코르텐에서 시계를 배우던 한스는 3년 뒤인 1903년 시계에 대한 사업성을 보고 쿠노코르텐을 퇴사를 하고요. 바로 영국으로 건너가 자신만의 시계 수입상을 열게 돼요. 하지만 단순히 수입해서 팔고 있던 한스는 이 시계에 대한 품질이 너무 아쉽다고 느껴져서 24살이 되는 해인 1905년 보다 나은 품질의 시계를 위해서 시계 케이스 제작자인 알프레드 데이비스와 영국 런던에서 시계 회사인 윌스 도르프의 데이비스를 설립하게 돼요. 한스가 설립한 윌스 도르프 앤 데이비스는 단 하나의 철학으로 설립됐는데요. 바로 퍼펙추얼, 변함없는 탁월함이었어요. 롤렉스가 만드는 시계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정확한 시간 카운팅이 가능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튼튼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한스의 철학이었대요. 그래서 한스는 변함없는 탁월함을 위해서 당시 가장 정확한 무브먼트를 만들던 회사인 에글러사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스의 윌스 도르프 앤 데이비스는 데이비스가 시계 케이스를 만들고 에글러사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형태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한스는 회중시계를 팔았거든요. 지금처럼 손목시계가 아니라. 근데 회중시계를 팔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회중시계가 진짜 만져보면 진짜 묵직하고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때 한스는 이 불편한 회중시계는 언젠간 사라질 거고 곧 편리한 손목시계 세상이 올 거다. 휴대성이 좋고 정확한 손목시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1908년 한스는 회중시계 부품을 만들어주던 에글러사한테 손목시계에 맞는 작은 부품들을 공급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첫 손목시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손목시계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윌스 도르프 앤 데이비스 이름부터 길고 이게 이 손목시계와 어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스는 이 시계에 어울리는 이름을 새로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갑자기 롤렉스가 떠올라서 이 손목시계 브랜드의 이름을 롤렉스라고 정하게 돼요. 그렇게 한스가 롤렉스 손목시계를 팔기 시작한 지 6년 뒤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요. 이때 롤렉스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돼요. 앞서 말했듯이 회중시계가 엄청 불편하잖아요. 무겁고 엄청 휴대성이 안 좋고. 근데 전쟁 중에 총을 들고 군장을 메고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 회중시계를 또 집어넣어야 된다? 상상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사비를 털어서 롤렉스의 손목시계를 구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도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군인들은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사용하게 됐고, 그렇게 트렌드 자체가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쟁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게 돈이 엄청나게 부족해지거든요. 사실 급하게 무기를 만들어내려고 막 미친듯이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무기를 생산하는데 급급하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영국 정부가 이 빚을 해결하려고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30%나 인상시킨 거예요. 만약에 지금 100만원에 팔고 있는 부품을 130만원에 사야 된다? 이걸 어떻게 사요? 못 사죠? 그래서 한스는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국에 있는 본사를 스위스 제네바로 옮기게 돼요. 근데 당시에 스위스가 시계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시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로 옮긴 덕분에 롤렉스는 시계에 대한 퀄리티가 한층 더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회사명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한스 윌스도르프가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한스 윌스도르프란 이름이 사실 독일 이름인데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독일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서 회사명을 윌스도르프 앤 데이비스에서 또 롤렉스 와치 컴퍼니로 변경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스위스로 옮겨간 롤렉스는요, 1925년 롤렉스의 상징인 왕관 모양을 롤렉스의 대표 로고로 등록하고요. 1년 뒤인 1926년 세계 최초의 방수 방진 시계인 오리지널 오이스터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계가 롤렉스의 역사를 바꾸기 시작해요. 롤렉스의 오리지널 오이스터, 여기서 오이스터는 한글로 굴을 상징해요. 근데 굴의 특징이 껍질을 한번 닫으면 잘 열리지 않고 물이나 먼지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스는 굴처럼 방수, 방진이 되는 시계를 만들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인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계, 바로 퍼페추얼 워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계가 바로 이 오리지널 오이스터였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사요? 못 사죠? 그래서 사실 롤렉스의 이 오리지널 오이스터는 초반에 잘 안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때 한스가 아주 천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수영선수였던 26살의 영국 여성인 메르세데스 글리치가 도버 헤어별 수영으로 횡단할 때 오이스터 모델을 착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도버 헤업이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헤업인데요. 여기가 직선거리로 33.2km나 되고 나폴레옹이랑 히틀러가 끝내 여기를 넘지 못했다고 해서 영국인들한테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협이었어요. 근데 영국 여성이 여성 최초로 여기를 횡단한다? 모든 언론들이 집중했겠죠? 그래서 1927년 메르세데스 글리치가 이 도버 해협에 진짜 횡단을 성공하자 모든 언론들이 이 글리치 얘기만 했어요. 영국 여성 최초로 도버 해협 횡단에 성공했다. 근데 그 옆에 롤렉스가 이렇게 광고를 내요. 롤렉스가 이뤄낸 세계적 승리의 행진. 영국 여성 최초로 횡단에 성공한 그녀에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롤렉스가 있었다. 진짜 문구하나 끝내주죠. 그렇게 글리치 덕분에 유명해진 오이스터 모델은 당시 유일한 방수 손목시계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롤렉스는 만족하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손목시계인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 퍼페추얼 로터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시계를 차려면 태엽을 감아줘야 됐어요. 우리가 오르골 틀 때 태엽을 감잖아요. 그것처럼 태엽을 감아줘야지 시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시계를 끼려고 할 때마다 태엽을 돌려줘야 된다? 엄청 불편하겠죠? 근데 롤렉스가 퍼페추얼 로터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매번 태엽을 안 감아줘도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롤렉스는 이 편의성 덕분에 또 엄청나게 성장하게 돼요. 원래 롤렉스는 영국이랑 스위스에만 판매를 했는데요. 1931년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자마자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서 롤렉스의 매출도 같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짜 롤렉스는 생존하려고 각종 유럽이랑 아시아, 남미 등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바로 전 세계에 롤렉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때 마침 롤렉스는 지상 스피드 기록을 9번이나 갈아치운 영국의 스피드 제왕 말콤 캠벨에게 또 롤렉스 오이스터 모델을 후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콤 캠벨이 세계 최초로 시속 300마일, 그러니까 시속 483km를 돌파할 때 오이스터 모델을 끼고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또 언론에서 이 시속 300마일 깼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크게 다뤘거든요. 그리고 이때 또 롤렉스가 옆에 광고를 내요. 시속 300마일, 롤렉스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다. 진짜 문구 너무 잘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한 시간하면 롤렉스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때쯤인 1945년 롤렉스가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시계 역사상 처음으로 시계판에 날짜가 나오는 데이트저스트 모델을 내놓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에서야 시계에 날짜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계는 오직 시간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편집하다가 봤는데 이 부분이 메모리 문제로 날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촬영할게요. 이어서 얘기하면은 롤렉스 덕분에 이때 처음으로 시계판에서 자동으로 날짜가 바뀌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인 1953년 롤렉스는 도버 해협에 이은 최초의 성공에 또 후원하게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잖아요. 근데 1953년 이 에베레스트에 에드먼드 힐러리랑 텐징 노르가이가 등정에 도전하는데요. 이때 롤렉스가 또 오이스터 모델을 후원해줘요. 그리고 힐러리랑 텐징이 또 결국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는데요. 이게 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거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또 미친듯이 기사를 냈겠죠. 그리고 이때 또 롤렉스가 기가 막힌 광고를 내게 돼요. 5월 29일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변함없이 작동한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근데 사실 힐러리가 말하길 이 롤렉스가 시계판이 흰색이라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진짜 쓰레기랑 똑같았대요. 다 눈이라서 빛이 반사밖에 안 되는데 시계판이 흰색이라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대요, 시계를. 그래서 힐러리가 이 아쉬운 점들을 롤렉스한테 말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시계판이 검은색인 롤렉스 익스플로러 1이에요. 그리고 롤렉스는 1년 뒤인 1954년 다이버를 위한 시계인 서브마리너, 과학자들을 위한 시계인 밀가우스, 1960년에는 프로페셔널 다이버 워치 딥시를 내놓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던 롤렉스의 창립자 하인스 리스토르프는요, 딥시를 출시하고 몇 개월 뒤인 1960년 7월 6일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곧이어 1969년 바로 쿼츠 혁명이 시작돼요. 쿼츠 혁명이 뭐냐면 바로 시계에 태엽이 아니라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요. 이전 롤렉스는 방수 방진을 통한 정확성과 편의성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쿼츠 혁명이 시작되면서 시계에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정확성과 편의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롤렉스는 기능적으로 탁월한 시간을 말해주는 시계가 아니라 단지 성공한 사람들 손목에 있는 성공의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롤렉스는 예쁜, 비싼 팔찌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롤렉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공의 상징이 되기 위해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하고 모든 제작을 자기가 하는 인하우스 시스템을 갖추고 스포츠 스타들한테 후원을 해주면서 고급화 브랜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롤렉스는 100% 인하우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992년 스위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생산 시설들을 제네바와 비엔에 집결해서 생산 공정을 수직 통합했고요. 2004년에는 약 100년 동안 무브먼트를 제조해주던 앵글러사를 인수를 하고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테니스의 왕자 로저 페더러한테 롤렉스를 후원해주기 시작하면서 각종 귀족 스포츠 대표들한테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귀족 스포츠의 최고의 선수들도 롤렉스를 낀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롤렉스 시계에 성공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성공의 이미지를 갖게 된 롤렉스는 2010년대부터 래퍼들이 성공의 상징으로 롤렉스를 사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여전히 성공의 상징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됐어요. 제가 이거 편집하다 보니까 편집 다 하니까 2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출 관련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